안녕하세요. 서구노인복지관 간호사 김현옥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힘든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황사며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있어 힘든 오늘의 일상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교육 주제를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교육 주제인 황사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사가 뭐고 미세먼지가 뭘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황사는 모래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몽골의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까지 불어오는 황토색 모래먼지를 말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쉽게 얘기하면 작은 먼지가 공기 중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자동차 배기물질,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음식 만들 때 나오는 연기 등이 공기 중에서 이제 퍼져서 생기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미세먼지는 생활 속에서 만들어져서 발생하는 먼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황사는 중국의 도시를 거쳐 오기 때문에 그곳의 생활 미세먼지까지 붙어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공기의 질을 나쁘게 하는 그런지가 다른 나라에서 오는 먼지로 알고 있으신가요? 하지만 중국에서 오는 것은 40% 정도이고요. 북한에서 10%, 국내 원인이 40%, 기타 원인이 10%랍니다. 미세먼지는 워낙 작습니다. 얼마나 작은가 하면 해변의 고모래알의 직경이 90 마이크로미터쯤 되는데요. 초미세먼지는 2.6 마이크로미터,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로 먼지, 꽃가루, 곰팡이 등입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어떤 성분들이 있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가장 많은 성분이 황산염, 질산염, 탄소류, 광물질, 기타로는 공장,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원소 등입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를 1등급 발암물질로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런 물질은 우리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타고 들어가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는데요. 미세먼지는 혈류로 들어가 전신세포의 산화 손상을 촉진시켜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심근경색, 협심증 악화, 심부정맥, 혈전증, 고혈압 악화, 폐설적증, 뇌졸중, 그리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망막 미세혈관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미세먼지가 청력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가 흡연보다 더 좋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만큼이나 두려운 존재임은 사실이 되어가다고 생각이 듭니다. 흡연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노력으로 위험 요인을 없앨 수 있지만 미세먼지는 우리의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장시간 실외 활동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높고 낮은 걸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죠? 저희가 매일 보는 뉴스 날씨 정보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보통은 안전 안내 문자가 관할 시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오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확인은 기상콜센터 141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에어콜이라 사이트를 검색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부터 쭉 보시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항산가스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또 농도 범위별 등급을 색깔로 구분하여 공기질이 좋음은 파란색, 보통은 연두색, 나쁨은 노란색, 매우 나쁨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동네 대기 정보에서는 측정소 검색을 하면 대기 정보를 알고 싶은 곳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기 번거로움이 있다면 에어코리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에어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객 지역 클릭을 하시고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기질이 나쁨 이상일 때 알림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을 보면 농도의 수치는 그동안 연구 결과에 의해서 건강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좋음 단계는 대기 오염 관련 질환군에서도 영향을 유발되지 않는 수준을 말하고요. 보통 단계는 환자군에서 만성 노출 시 경미한 영향을 유발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나쁨 단계는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유해한 영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준이며 일반인도 이때는 건강상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 나쁨 단계는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노출 시 심각한 영향 유발을 시키고 일반인도 약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말하고요. 이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나쁜 단계와 매우 나쁜 단계에서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건강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매우 나쁨 단계일 경우 첫 번째, 실외 활동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는 항사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인 KF80 이상을 착용하시고 외출을 하셔야 합니다. 단, 호흡곤란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의사와 상의 후 마스크 지수에 맞게 선택 후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출 갔다 오신 후에는 30초간 꼼꼼히 손을 씻으시고요. 얼굴 또한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었던 외투는 털어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 하고요. 체내 수분량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호흡기 정막을 촉촉하게 하면 미세먼지가 직접적으로 호흡기에 들어가서 영향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염증 반응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일이나 채소 등을 충분히 씻어 드셔야 합니다. 이물질을 충분히 세척하셔 드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대는 창문을 닫아주시고 농도가 떨어진 시간대를 보시고 적절한 환기를 시켜서 문 닫기와 환기는 이제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실천하셔야 할 건강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하는 방법은 건강 수칙을 실천하며 생활하시는 것뿐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